고맙습니다. 네. 자,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모든 걱정이 다 해소가 됐죠?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잖아. 아, 또 이렇게 말하니까 또 불안하네. 그래요? 네. 장난바나 빠진 게 얼만데 이렇게 AJ님이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코스피가 6.03% 2431, 2400선 중반대를 다시 또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코스닥도 5.82%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관세가 딱 시행이 되는 날, 그때가 4월 7일 월요일부터 개파락하면서 시작을 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수준으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2438 이 정도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두 분 코멘트를 좀 들어보자면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일단은 뭐 동시효과 어쨌든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말아 올리는 상황이 됐는데 좀 아쉽죠. 만약에 지금 보면은 홍콩이나 상해 같은 경우도 막 3% 막 이렇게 올랐는데 네. 뭐 우리나라 지금 6%, 동시효과 때 또 5% 이래버리니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이제 대신에 저점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오면은 괜스레 사기 싫거든요. 왜냐면 사실 지수 단으로 보면 여전히 싼 구간이 맞는데 이게 더 싼 구간에서 살 수 있는 걸 보면은 손이 잘 안 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내일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치적인 부분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급이 좀 아쉽습니다. 선물이 1조 6천억 돌리기는 했는데 네. 뭐 현물이 내일 따라 들어와 주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사실 선물 매수량 대비했을 때 기관의 매수량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더 살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아쉽고, 그래도 연기금 많이 사줬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프로그램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최근에 프로그램 매도는 거의 다 이제 외국인 주도로 나갔기 때문에 좀 집 나간 외국인이 어쨌든 좀 돌아오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장중에 미니 지수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좀 네. 말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CPI나 뭐 고용 데이터 괜찮게 나오면 시장에서 또 미국장은 또 달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와주면 내일까지는 그래도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일단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또 모르죠. 또 트럼프가 또 어떤 또 얘기 할지 어떤 말을 모르니까.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네,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요? 뭐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나? 아니 나스닥이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지수가 12%를 날아가는데 무슨 분석을 하고 무슨 의견을 제시를 해?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트럼프의 마음을 분석해야 되나? 트럼프 측근들은 진짜 돈 벌기 쉽겠다. 응? 진짜. 그냥 관세 하다가 취소 이러면은 바로 그냥 막 20억 베팅하면 40억 되는 거 아니에요? 와 대단합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네. 코멘트요? 네, 예. 우리가 아까 우리가 오프닝 베이트 할 때는 5%가 채 안 돼서 우리가 끝났던 것 같은데요. 4.9%, 6% 됐으니까 잘한 겁니다. 제가 뭐 잘했다 보고요. 제가 말씀드릴 때 4월 2일, 3일 정도 수준에 얼만큼 근처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4월 2일, 3일 주가 수준에 도달하려면은 뭐 현대 하이닉스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실컷 뿜어야지 되거든요. 어느 정도 뿜었어요. 근데 다른 게 이제 못 따라와서 이제 4월 2, 3일 못 갔는데 그렇게 많이 아쉬울 거 없어요. 그 대만도 아까 9점 몇 프로 오르고 아마 일본도 8% 올랐지 네.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걔네가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빠져서 걔네 8, 9% 올라도 걔네도 마찬가지로 4월 2일, 3일에는 턱도 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 중국은 다른 얘기지만 대만하고 일본을 봤을 때 요거 한 일주일 간격 봤을 때 한국이 특별히 못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잘했다. 그래서 낙폭과다가 몇 개 있어서 그래서 이 정도 오케이고 근데 오늘도 좀 큰 무리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거 역시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뭐 그저께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하루에 5% 등락하는 거 이 정도는 이제 없다? 단기적으로 없을 것 같아요. 뭐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런 큰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적다? 왜냐면 하루에도 한 5%가 장중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출렁이 있는 거는 루머가 있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뭐 중국이 갑자기 나 그만 이제 항복할래라고 선언하는 거 빼고는 뭐 그렇게 하면 하루에 5% 움직일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그 협상 유예 기간 며칠 줬죠? 90일. 90일 줬죠? 그러면은 이제 90일 안에 90일 원래 주려고 생각했는데 한 10일만 줄란다. 아, 머리 아파. 그게 뭐야? 90일에서 10일이라는 것은 다 협상이 됐을 때 하는 거니까. 지 맘이죠. 지 맘대로 이렇게 근데 왔다리 일기 갔다리 때도 하는데. 90일 유예해주고 또 말 바꿨었잖아요. 그래도 90일 해놓고 9시간 만에 바꾸는 게 또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것도 하고 나서 13시간 만에 4월 9일에 시행하고 나서 13시간 만에 입장을 바꾼 거니까 그건 모르죠. 그렇게 불문하면 아무도 몰라요. 취소.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 격한 변동의 그 폭, 어제 그저께 있었던 그런 격한 변동의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낮아진 건 맞다. 좀 낮아졌다고 봅니다. 거기에 위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한국장은 잘했습니다. 특히 전강 아까 말씀드린 제가 4월 2일, 3일 레벨을 가느냐.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상고가 유지되느냐잖아요. 근데 상고보다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분위기라고 보여집니다. 대장주가 다 갔어요. 모든 섹터에 상당히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살자님께서 90일 안에 다 팔라는 거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탈출 기회 줄 수도 있고. 네. 두 분은 어때요? 오늘 같이 이렇게 급반등한 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요. 계좌 베이스, 증시 베이스, 시장 베이스, 종목 베이스 딱 생각을 했을 때 뭐라고 생각해요? 무슨 생각을 하세요? 무슨 생각하냐면 무슨 생각? 어디까지 반등 나올지. 그치, 그 생각하지. 그게 궁금해요. 어디까지 반등 나올까? 그럼 무슨 생각을 하세요? 질문이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지금 이제 또 예민해. 괴롭힘이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또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시라고 던지는 겁니다. 그냥- 나도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네. 몇 포인트까지 올라가요를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또 괴롭힌다고 할 것 같으니까 어떤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심지어 이제는 밴드도 안 물어보잖아. 밴드도 안 물어봐. 어떤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잖아. 반대를 보면. 하고 싶은 얘기 하시라고. 월요땡, 어이 좋네. 좋은 질문이야. 아 오케이 의도를 알았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를 몰라가지고. 좋은 질문이야. 네. 레벨이 올라갔어. 일단은 당연히 뭐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봐야 될지 그리고 상승 요인이 어느 정도로 파급력이 있을지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상승을 많이 하는 산업군들 중에서 좀 이제 산업이나 실적이 좋은 쪽이 많이 가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 타볼 만한 게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오늘 많이 오르긴 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되돌림이 나온 거는 어쩔 수가 없고 그러면 추세가 좀 돌아섰나라는 생각과 그럼 어디에 타서 있으면 궁뎅이를 딱 들이밀면 그래도 좀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뭐 저도 약간은 좀 더 눌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던 변압기도 뭐 한 번에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물론 산업 리포트가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쪽들 역시나 산업이 좋은 종목이랑 주가의 괴리가 넓어지면 담아놓으면 좀 재미를 보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삼성과 하이닉스인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외국인이 안 들어와서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면 필반이 18%가 올랐잖아요. 네.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11% 정도면 사실 많이 상승을 못했죠. 삼성은 6% 이거는 그 생각했어요. 그 대체거래소 왜 나와가지고 깽판치냐. 왜냐면은 대체거래소 때 하이닉스 상한가에 체결이 됐어요. 한 2천만 원치가 체결이 됐거든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사고 팔고를 한 거예요, 그 가격대에. 그리고 55%대에서도 좀 거래가 꽤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18%대 봤어요. 그러니까. 딱 시작할 때 30%로 애초에 돼 있었고 삼성전자도 9%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58,000원까지 갔는데 결국 그거 회복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렇게 해서 패대기 쳐놓으면 당연히 사기 싫죠. 고가가 있는데 누가 사고 싶겠어요. 지금 가뜩이나 한 번에 많이 올라가서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오늘 미결제 약정이 그래도 좀 줄었거든요. 유의미하게. 네. 그래서 요 포지션이 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전반적으로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 아침에 5페이지 보면서 정확히 제가 넘버를 말씀드렸는데 네. 4월 2일, 4월 3일 수준으로 갈 수 있을까? 퀘스천했습니다. 4월 2일, 4월 3일 숫자가 2480, 2500이에요.
그러면서 내 생각은 그것까지는 못 갈 거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아까 4월 2일, 4월 3일 수준에서 한참 못 미쳐요. 오늘 9% 10% 올라도 지금 독일이 오늘 지금 선물에서 한 7%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래 봤자 8% 올라갔자 걔네들도 4월 2일, 3일 수준에서는 한 3% 이상 빠져요. 그래서 저도 2480, 22500까지는 오늘은 안 되겠구나. 라는 정도로 저는 봤기 때문에 그 예상에 부합했다. 저는 그래서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하이닉스 18% 말씀드렸는데 네. 그것까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18% 올라갔잖아요. 18%. 올라가면은 아까 4월 2일, 4월 2일 수준에 4월 3일 수준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 딱 봤을 때 18% 가면 그 정도 가는 거야? 하이닉스가 주중이니까 한번 가보지 않겠어라고 붙었고 때리는 사람이 일단 그렇게 내려간다 보고 거기다가 판 거지. 예, 그 정도로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니까 하이닉스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는 그래서 아까 아침에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잖아요. 그냥 그런 걸 머리에 둔 거고 전력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세진 거지. 이거 봐 놓치면 안 되겠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트레이딩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탈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3시 33분이고요. 네.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셔서 네. 드가님이 카운팅을 해주셨고요. B님께서 땡땡땡, 탈감님께서 풍악을 울려라 땡땡땡, 네. 그리고 멀티님께서 또람핑 속 누가 아냐 이렇게 그러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전효미님 땡땡땡, 권종근님, 땅비리님, 호아진님, 자동차 관세도 철회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죠. 네. 그리고 블랙 실버님이 팡팡팡, 네. 파랑새님께서는 팔았는데 올라가면 포모가 온다. 그렇지. 이렇게 또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매드맨님은 91, 91, 91. 나마나마님은 업. 네, 괜찮아님은 네. 대한국민 대한국장 만세. 네. 심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하루 만에. 네. 이러려고 주식하는 그죠, 거지. 그죠. 도파민. 도파민 폭발하는 날이죠. 그렇지. 오늘. 도파민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내일 2% 부러진다라는 분이 존최님이 계시는데, 네. 모르겠다. 나 이런 게 너무 어려워. 이게 오늘 올라간 거는 밸류가 맞아? 6.6% 올랐어요, 마감까지. 2,445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코스닥은 6% 올라서 681. 이 밸류가 맞나? 맞으면 왜 맞지? 뭘 기준으로 지금 이거를 하는 거지? 떨어질 때도 우리가 얼마만큼 영업이익이 감소할까라는 걸로 밸류를 때려서 떨어진 걸까? 혹은 이게 진짜 과매도의 구간이었던 걸까? 그러고 바로 오늘 하루 만에 그거를 계산할 시간도 없이 올랐어. 그럼 이건 또 왜 오르나? 어디까지가 오버슈팅이고 어디까지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밸류를 때리는 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어때요, 부모님? 밸류로 보면은 싸죠. PBR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2200대는 진짜 엄청 쌌었고, 그거는 뭐 서로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대신에 그 주가 지수랑 전체적인 종목을 하락시키게 만들었던 그 요인이 일단은 일시정지가 되었고 오히려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모멘텀으로 빠지고 모멘텀으로 올랐을 때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 모멘텀이 소멸하면 올라온 거 빠지고 떨어진 거 다시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쉽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이슈 나올 때 쭉 빠졌다가 유상증자 좀 줄어드니까 좀 줄어든 만큼 다시 좀 롤백 됐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걱정하던 요인들이 해소가 됐고, 또 믿음직스럽게 미국장이 뭐 나스닥을 12%나 올라주니까 그럼 우리도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간 거죠. 대신 아쉬운 건 수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좀 수급의 힘이 부족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더 못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아까 선물에서의 그런 미결 작정이 그래도 27만대 초중반에서 26만대로 훅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포지션이 바뀌었다라는 거니까 내일부터는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만약에 좀 떨어진들 네. 그 요인이 해소가 됐을 때 과연 우리나라 지수가 요 2,400대 계속 있는 게 맞는가, 그 고민도 해봐야겠죠. 근데 만약에
유예를 했지만 관세 종목 그 뭐 산업별로 관세를 처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영향을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다. 뭐 이래 버리시면은 사실 지수의 밸류를 높게 줄 수 없죠. 그런 분들은 짧게 치고 빠지는 정도로만 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가 분명 이제 지원 정책을 펼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것까지 보시려는 분들은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미국이 확실하게 얘기했잖아요. 중국을 결국에는 박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동맹국가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면은 우리나라한테 분명 뜯어갈 거예요. 뜯어가긴 하겠지만, 이전만큼 그러니까 공포 수준을 보여주고 그게 떨어지면 우리가 내고하는 거랑 똑같아요. 비싼 가격 말해주고 계속 가격 싸게 해주면 마치 내가 싸게 산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저는 2,500 이상으로는 그래도 한 번은 요번 하락에서는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아, 2,500까지? 2,600은 잘 모르겠고. 2,600은 모르겠고. 네, 그 전으로까지는 2,500 네, 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확신이 없다 하시면 비중을 다시 조절해야죠. 왜냐면 또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네. 2,500선까지는 조금 더 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2,600선까지는 모르겠고. 그까지는 안전 마진이고 2,600은 살짝 뭐 리스크가 좀 있을 수도 있죠, 당연히. 네. 떨어지기 전 가격. 김영현 본부장님 어떠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4월 2일하고 4월 3일의 주가 수준이 2,480, 2,500입니다. 네, 2,480과 2,500. 네, 4월 2일하고 4월 3일. 그러면 이제 그 원복은 일단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수준이냐? 아까 밸류를 어떻게 따지냐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 네, 페이지 7. 네. 7페이지. 7페이지. 왜 영어로 썼어? 그 영어로 또 뭐라고 하진 않겠죠. 페이지 7이 영어인데? 7페이지가 한국어인데? 페이지 7 영어로 했다고 뭐라 그럴까 봐. 아, 네네. 뭐라 오케이. 그러죠? 네, 뭐라 그러죠. 네. 어쨌든 간에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을 때 네. 이게 코로나급이나 재정위기급이면 0.75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갈래다가 미국이 입장을 바꾸는 바람 미국도 4940, 4948까지 갔다가 5480, 5484로 끝난 거거든요. 급격히. 우리가 지금 45인가요? 됐잖아요. 그게 0.83입니다. 0.83. 0.83 얼마냐고요? 최근 4년 동안의 평균 저점이 다 여기서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오늘 올라온 주가도 0.83, 0.83 정도이기 때문에 최근 5년간의 저점에서 걸리는 수준이니까 더 올라갈 룸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단, 지금 이게 BPS, EPS면은 관세로 인한 영향을 어닝에서 얼마나 바꾸는지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0.83이라 하지만 실제는 0.84, 0.85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과거 5년간에 평균적으로 저점을 했던 그 정도 수준으로 아주 최악을 벗어나서 회복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2645 여기서 한 200포인트 200포인트 올라가면 그게 0.9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0.9 되면 뭔가 뚜렷한 걸 달라 그러기 때문에 2600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0.9 넘어가면은 여러 가지 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0.83, 84에서 0.87대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2400 얼마에서 2500 초중반까지가 맥스 이렇게 볼 수 있는 밸류에이션 와이즈 되는 거죠. 이것이 점점 좁혀지는 거는 실적에 대한 전망이 에너지도 하고 회사도 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이게 좁혀지겠죠. 그래서 최악은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도니까 좀 더 갈 수 있는 룸이 있다고 보는 것이 현재로는 맞다. 근데 속도는 좀 모르겠다. 오늘 같지는 않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빙다리 핫바지님께서 뭘 따져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걱정은 들어요. 네. 사실 저희가 최근에 2,500에서 2,650 이 정도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였다면 지금 2,600을 못 뚫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은 한 단계 밴드가 내려가지 않을까? 왔다 갔다 하는 그 밴드가?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두 분 다 2,500선 뚫어서 위로 가는 거는 지금 심리상으로도 그리고 상황상으로도 무언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요게 궁금합니다. 보노님한테는 워낙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네. 삼성전자가 오늘 6.5% 정도 올라서 네. 3,400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56,400원이야. 네. 56,400원. 돌아왔어. 올라서 56,400원이야. 근데 보노님은 6.2에도 안 팔았단 말이야? 그죠. 6.5를 보니까. 6.5 오면 내가 팔겠다. 라고 해서 6.2에도 안 팔았어.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전보다 롱에 대한 뷰가 조금 줄어든 상황에서 네. 그 전략에 대한 매도 타이밍의 전략에 대한 수정이 좀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오 네. 좋다. 근데 그 하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안 팔았지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6만 원대 초반 깨지면 정리하라고 얘기해놓긴 했어요. 화분을 그게 다른 이유는 뭐예요? 본인의 버팀과 다른 거. 제가 그렇게 사고 팔고를 계속 해버리면은 왜냐면 제가 어째 삼성전자는 특정 가격 이상 때까지는 갖고 가야 되니까 제가 4848을 해버리면 막 너무 리딩스러워질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리고 매도 안 하고 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오케이. 일단 첫 번째는 그거고 일단 두 번째로는 지금 53,000원대 저는 샀어요. 53,000원에서 산 물량은 6만 원대 초반에선 팔 겁니다. 나머지 물량은 그냥 가만히 두고. 다시 어떻게요? 그러니까 밑에 떨어졌을 때 샀었던 물량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거는 6만 원 전후로 해서 팔 거예요. 6만 원 전후로 해서 네. 아 그런 수정이 있네요. 네. 나머지는 그대로 이제 중장기 비 유지하고. 근데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겠다 이거네요. 근데 평단이 그렇게 사실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네.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데 왜냐면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떨어졌을 때 주식을 샀으니까 요게 다시 올라갔을 때는 그 물량만큼은 다시 덜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1년, 2년 끌고 가면 지금 53,000원대 잡은 거는 기대 수익률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이제 현금이 제한적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되게 힘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량은 이제 특정 구간을 올라오면 다시 현금화를 해놓고 이렇게 이제 또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저는 90일 뒤에 트럼프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다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 팔아놓은 거를 다시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그때 또 다시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하려고 전략을 조금은 수정을 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의 수정이 조금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아까 지금 보노님이 마지막에 90일 이후에 트럼프가 무언가를 뭐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 그 마음이 또 바뀌어서 마음이 어떻게 바뀔 될지 수도 있다. 모른다. 근데 저는 90일 이전에 무언가의 액션이 또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면 지네 마음이니까. 그래서 유튜브 시청자님께서 아이디가 유튜브 시청자입니다. 유튜브 시청자.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2000 간다고 겁준 사회자 빨랑 사과해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죄송하고요. 네. 네, 일단 너무 죄송하고 아까 그 저기 3차 대전 전쟁 얘기 있잖아. 네. 그것도 내가 먼저 했는데 네. 다음 날 그 전인구 그쪽 경제 유튜버 네. 채널에서 그것도 올리더라고요. 비슷한 그대로 이야기를요? 똑같은 얘기를 올리셨어. 네.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올랐다 막 이런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저는 생각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궁금한 건 김장현 본부장님 먼저 네네 말씀하세요. 오늘 트럼프와 미국의 입장이 바뀐 네. 90일 동안 유예를 네. 해주겠다라고 바꾼 입장의 근본은 뭐라고 보세요? 쫄았죠. 쫄았다? 트럼프가 쫀 거죠. 예를 들어서 왜? 주식이 개판되니까 겁이 나는 거지. 네. 주식도 개판되고 중국이 국채를 던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나중에 시간이 걸리면 그러니까 일단 포커스가 돈은 잘 말씀드렸는데 원래 중국이었어. 근데 중국만 갖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전선을 넓혀서 다 그냥 끌어가면서 한 건데 결국은 맨 마지막에 중국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다. 잠깐 쟤네들도 만만치 않게 hitback 할 것 같고 hitback 뭐죠 영어로? 네, 되치는 거 중국이. 반격을 한 거잖아요. hitback. 걔네들이 뭐 물러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아세요? 그 중국이 다음 주에 베트남하고 동남아시아 순방합니다. 자기네 편만 들려고 지금 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금방 백업 안 할 것 같아요. 시진핑이 스트롱맨인데 그 이미지 퇴색시켜가지고 할 것 같아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포커스, 전력을 좀 포커스 잡기 위해서 이거를 하고 백업 하고요. 장도 무너지니까. 그리고 아까 아침 말씀드렸는데 4,948까지 갔는데 4,948에 아주 크리티컬했어요. 10년 평균 PER 확 근처 갔거든요. 그거 무너지면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 그 다음에 4,500이네. 평균 10년 평균 내려가면 이제는 진짜 리스크가 걸리거든요. 그걸 봤을 거예요. 걔도 주식을 안 본다는 거짓말이고 그 바로 올린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오늘도 5,480에서 5,600 가느냐? 그건 만만치 않은 게 5,600 이렇게 넘어가려면 다시 또 프리미엄으로 들어가거나 경기 침체가 없다는 쪽으로 무기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바로 무기 중심이 바뀔까요? 아직 관세 얘기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미국장이 어저께처럼 이렇게 가지는 못하는 거죠. 2, 3% 올라가는 것도 만만치는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쫄아서 일단 전력을 포커스 주겠다. 이렇게 한 거니까 그거 어떻게 지내는지 봐야 되겠죠. 만약에 쫄았다에 포커스를 둔다면 90일은 그냥 일단 가겠다라는 게 맞긴 맞죠. 예, 맞긴 맞죠. 쫄았다라는 게. 저는 근데 근거든요. 쫄았다고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저는 네. 오히려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걸 하나씩 해나가고 있다? 잘 해나가고 있다. 예를 그리고 들어서? 저 역시도 국채 빼고는 조금 뭔가 하나씩 맞추려고 하고 있고 저도 오늘 시장을 보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말려들었네 라는 생각이 든 게 왜냐면 트럼프가 이렇게 말 한마디로 빠질 때는 진짜 그만 좀 해라 했다가 이게 살짝 오르니까 트럼프 고마워 말 바꿔줘서 고맙지. 이런 말이 그냥 쑥 나오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그 관세 협상은 진짜 막 이만큼 때렸다가 사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 협상 전략이다. 협상 전략으로. 그리고 원래 원했던 건 중국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나라들과 합쳐서 중국만 약간 이렇게 배제시키는 상황으로 가면서 중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것 역시 트럼프가 다 계산한 게 아닐까? 그러면 결국에 말했던 모든 걸 다 이루면 시장은 다시 붐이 일어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쫄았다의 한 표, 그리고 협상 전략일 뿐이었다의 한 표. 알겠습니다. 암살자님께서 역시 예리하다 우리 민트 하신. 그래요? 네, 워렌 오. 버핏이랑 인사이트가 비슷하다고. 감사합니다. 네, 대단하네요. 놀리시는 거 아니죠? 보노님은 어떠세요? 이 지금 90일 유예에 대한 근본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했을까? 저는 애초에 관세가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고 좀 주장을 해왔었던 맞습니다. 네. 그 비였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그 주변국들만 압박을 해도 충분히 중국은 쓰러지는 걸로 분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왜냐면 내수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지만 내수가 정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그래서 수출 밀어내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명앵커가 친구분 얘기해주면서 네. 되게 그 생생한 중국 경기가 안 좋다. 그 내용들도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자기네 국가는 사실 우리가 관세 전쟁 하기 직전의 데이터들 한번 보자고요. 하드 데이터도 매우 좋았고요. 소프트 데이터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작년 11월, 12월, 1월 12 소비자 신뢰지수 진짜 엄청 좋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향후 6개월의 전망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좋을 수 있나라는 정도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관세로 부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어떠한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할 정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위치가. 그런 상황인데 굳이 중국을 잡기 위해서 자기네 나라의 그런 경기가 다 부서지는 것까지 용인하면서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서서히 말려 죽여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다른 방송에서는 삼국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위나라가 사실 초고, 그러니까 위초고. 위초고로 봐도 되고, 원소랑 조조랑 싸울 때 네. 사실은 곡창지대를 원소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원소가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그렇죠, 이기는 거지. 조조가 못 이겨요. 못 이기지. 그걸 알고 있어서 도발해가지고 한 번에 쳐서 원소를 끝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원소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이기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강하고 하니까 굳이 무리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원소다. 원소라면 죽으니까 안 되고 그 정도로 부유한 걸 갖고 있다라는 거죠. 유리한 포지션에 있는데 굳이 무리하면서 자기 거를 다 내어주면서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자꾸 단기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트럼프는 그럼 현명한 원소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거니까 굳이 무리할 필요가 처음부터 없어서 블러핑이라고 생각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협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나 흥정도 처음에 세게 얘기하고 마치 줄여주면 내가 이득을 본 것 같은 느낌을 받단 말이에요. 사실 나는 손해인데. 그래서 그러한 좀 부분 어차피 뜯어낼 거예요. 다른 나라들한테 뜯어내긴 할 건데, 그래도 약간
상대방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좀 뜯는다고 해야 되나? 예,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가져갈 건 가져가고 실익은 다 챙기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자국의 경기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국지 얘기하니까 네. 저기 그 삼국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가 엄백호거든요. 업무. 아 엄백호로 엄백호. 천하통일하면은 끝난 거죠. 끝판왕이죠. 예. 엄백호. 엄백호 할래요? 클로징 벨의 엄백호. 여기 있잖아 강백호. 뭐 강백호야. 명백호잖아 명백호. 진시 올라가라고 빨간색으로 염색이라도 해. 오 좋다. 예. 붉은색.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보노님도 그 지금 기절을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90일을 유예를 해줄 거고 협상을 잘 하기 위해서 미리 좀 판을 깔아둔 그런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서 이거를 잘 이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때리는 거고. 네, 중국을 괴롭히기 위해서 중국을 괴롭히기 이제 주변한테 너네 이렇게 해주면은 관세 안 할게 이런 식으로 압박 요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 주변 애들을 데리고 괴롭히는 거죠. 중국을. 중국이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으로. 그럼 그렇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해요? 미국장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중국을 괴롭히니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 섹터들은 아예 무너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니죠. 결국에는 미국만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긴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내용을 봐야 돼요.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어느 정도로 내어주는지가 결국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내어주는 게 거의 우리 있는 곳 다 털어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아마 지수 많이 떨어지겠죠. 우리나라 수출 국가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튼 조금의 변동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그거는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건 그냥 저의 그냥 가설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오고 있었고 그런 내용으로 계속 브리핑을 일관되게 드려오고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아무도 몰라요. 네. 세 분도 아무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세 분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또 하나를 배척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셋 다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시나리오를 그냥 추측하는 국내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사람도 몰라 이거는 아무도 트럼프 몰라요. 속내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의견들을 취합해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비중을 가져가는 게 맞겠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3시 54분 지나가고 있고요. 결국은 어쨌든 우리는 결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시장이 6.6% 오르고 6% 오르고 네. 이 지금 결과에 대해서 일단은 다행이다. 다행이다. 라는 쪽으로 오늘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노님의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지수 아직 얘기 안 했죠? 네. 수급도 오늘 그 외국인이 간만 좀 빠졌네. 아까 1조 넘게 들어왔었는데 마지막에 좀 빠졌네요. 그렇죠? 선물이 8,100억. 코스피에서는 3,200억, 코스닥에서는 1,100억. 기관도 코스피 코스닥에 한 1조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9,000억 가까이. 네. 수급도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수급은 조금 아쉬운 게 보통 이렇게 상승할 때 보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올라와 있긴 한데 355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아마 현물이 이 정도로 끝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반대로 치면은 외국인이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자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수급의 추이가 막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보다는 약간 선물 포지션 그리고 이제 요거 옵션 요런 거에 따라서 좀 같이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막판에 품해가 좀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외국인 현물이 제가 기억한 걸로는 요게 늘었거든요. 현물은 늘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는지는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막판에 연기금은 줄었네요. 연기금 아까 분명 그 한 2, 3천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500억대로 뚝 줄었잖아요. 요런 애들이 왜 팔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막판에 이 친구가 어디를 팔았는지도 체크가 가능하다면 해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HTS 다 돌려보면은 금방 체크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5분만 투자하시면 체크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하나 알아가시면 남들이 이런 거 안 찾아볼 거니까 되게 플러스 알파 요인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수는 6.6%, 그 다음에 5.97% 상승을 했고요. 거래대금 많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간에 넥스 거래소가 오늘 좀 많이 초를 쳤다. 이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그냥 이거는 8시 땡 치자마자 모든 호가를 다 쳐다보진 않잖아요. 근데 장중 고가가 위에 높게 찍혀 있으면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본장 시작할 때쯤 많이 떨어져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하이닉스 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사고 싶은 마음이 없죠.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 시작하는데 고가가 30% 찍혀 있으면 그치. 누가 사고 싶어요? 어느 정도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승을 조금은 제한하는 요인이 좀 되지 않았나. 일단 차트가 안 사고 싶게 생겼잖아. 시작부터. 차트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요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 사고 싶죠. 저게 사실 그림 다 망쳐놓은 이거 거거든. 보세요. 봐봐. 이거 보세요. 저걸 사고 싶겠냐고. 이거 무서워. 이거 보시면 이게 이렇게 음봉 캔들로 시작하는데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윗골이 달려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러니까 좀 짜증 나는 거죠. 벌써 해먹었구나 이 생각이 드는 네네네. 거죠. 그 거래가 얼마나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삼성전자 사야 되는데 뭔가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올라가면 저 물량 나오겠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웠고요. 그러니까 그림에 대한 왜곡이 생긴다는 게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니케이 오늘 엄청 많이 올랐고 9%. 그다음에 뭐 중국 쪽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게 원래 초반에 한 30원 정도 떨어졌거든요. 다시 조금 말아 올린 건 좀 아쉽다. 왜냐면 예. 환율이 떨어진 상태로 유지가 됐으면 이건 되게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네. 되게 좋은 시그널이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말아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좀 이유를 열심히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건 좀 아쉽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환율 방어가 지금 여력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네. 그래서 뭐 되면은 1,500원 간다고 했다가 좀 떨어지고 또 트럼프가 한마디해서 또 위에서 좀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하게 벼랑 끝에 지금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맞아요. 네. 그리고 N이 또 144까지도 순식간으로 올라갔다. 네, 엔화 강세가 또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내일도 조금 더 상승? 미국이 달려 있죠. 네. 아이 그래. 오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위기죠. 제가 말씀 4월 2일, 4월 3일 2,480, 2,500을 가는 거는 미국이 한 1, 2% 가면은 금방 가는 거고요. 미국이 안 가면은 바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관성이란 게 있잖아요. 관성. 관성을 미국이 쳐치지 않아야지. 에이, 다 미국이야 미국. 2,500 다 왔는데 왜 그러세요? 2,500. 응?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에 달려있다. 호노님은요? 뭐 물론 미국이 달려있긴 하죠. 만약에 오늘 미국장이 또 5%씩 이렇게 빠져버리면 에이, 그렇게 그러면은 뭐 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서운하게 하려고.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구간이 저는 똑같습니다. 올라와서 말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쨌든 2,450 이하에서는 뭐 여전히 유효하다. 대신에 그 위로 갔을 때는 뭐 이전에도 떨어지기 전에도 매수를 좀 보류를 했기 때문에 그 구간이 넘어가면은 지금 트럼프 장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방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좀 손가락을 또 묶어야죠. 사고 싶지만 올라가면 너무 껄껄껄을 하겠지만 그래도 참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또 기회 올 거 할 그럼 거니까. 여전히 우리는 현금을 조금 채굴을 해야 되는 그런 현금은 상황이에요. 당연히 채굴 해야 되고요. 이런 일로 채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식 시장에서 좀 차익 실현도 하고 뭐 정리도 하고 현금 이래야 비중.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어제 진짜 종가에 막 베팅을 하셨는데 오늘 막 6%를 다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 거래를 만 2, 3% 올라가요. 그러면은 저라면은 그런 물량은 털겠습니다. 한 8에서 10% 지수로 먹었으면은 사실 충분히 먹은 거예요. 2,400에서 2,650 먹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사실 지수로는 재미를 많이 봤다. 그러면은 저는 철저하게 현금화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라면.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좀 고민이 있고 애매하겠네요. 어떤 예를 분? 들어서 네. 내가 이번 대하락장에 안 팔았어. 그래서 마이너스 한 40이 찍혔어. 그리고 오늘 하고 뭐 내일 조금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올라왔는데 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 요 정도 됐어. 회복했네. 근데 네. 더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가지고 있으면 또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잘 모르겠어. 맞아. 근데 내가 마이너스 10 정도에 손절하고 싶진 않아. 약간 이런 분들이 좀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요? 네. 마이너스 10. 저는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
오늘도 그렇고 어떤 섹터를 엊그저께 샀느냐에 따라 갖고 수익률은 또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타방송에서 뭐라 하냐면은 그 어저께 오늘 아침에 할 때 현금이 만약에 반 정도 있으면 오늘 사야 됩니다 아침에. 예, 근데 현금이 이미 뭐 많이 줄어가지고 현금 유도리가 한 15% 20%도 안 돼.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제일 문제인 게 왜 문제냐면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들고 있다가 계속 마이너스가 늘어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뭐 예를 그렇지,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아. 뭐 2024년 9월 때 2674, 2700 간에 만에였어. 근데 또 급락해. 그래서 아 그래 다시 2600 오면은 그때 생각해보자. 2600 왔다가 또 내려갔다가 2500 가고 또 내려갔다가 지금 2300, 400 또 온 거야. 점점 내려간다. 그 계단식으로 계속 점점 이제 줄어드니까 그게 좀 어렵지 않나. 그렇죠. 그거는 어렵죠. 요가 올라올 때는 요 가격엔 내가 못 팔겠다. 기다리기에 얼마인데 이 생각하다 또 떨어지고 약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근데 그게 그거를 한번 순환 고리를 끊던지 그 본인이 선택해야 돼 끊던지 아니면 대세 신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던지 그거는 본인의 선택의 영역이에요. 근데 주식은 내가 싫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계좌가 전혀 돌아오지 못하면 비중 조절이라는 걸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 그거를 하기 싫으면 기존에 있던 걸 가만두고 새로운 계좌에 새로운 돈으로 시작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사놓으면 뭐 한 달, 두 달 뒤에 보면 어쨌든 수익을 볼 확률이 높잖아. 이럴 때 사서 내가 물린 거를 조금씩이라도 서거를 해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게 대응이라는 거지. 내가 팔기 싫다고 뭐 주식이 올라가나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감정으로 컨트롤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내 기준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주식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위에서 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본전 다 살려주면 누가 주식으로 돈 잃어요. 본전으로 안 살려주니까 주식에서는 손절이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고 내가 틀렸을 때 그거를 포지션을 바꾸는 거를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거죠. 다만 그 결정을 이렇게 내려왔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박수치고 막 3천 간다고 할 때 그럴 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시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저는 더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대응 방법은 다르겠지만 네.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뭐 중국 상무부에서 기자회견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거는 제가 한번 추려서 보고 네. 바로 동시통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저희 그러면 상승 섹터 보러 갈까요? 네, 참고로 하락 섹터는 너무 네. 하락한 게 없어서 오. 오늘은 뺐습니다. 오케이 근데 상승은 좀만 너무 얘기하죠. 좋다. 네, 뭐 보시면 다 올랐어요. 네. 네, 이 중에서 가장 상승이 셌던 섹터가 어디예요? 생각보다 2차전지 되게 셌고요. 네, 변압기. 변압기가 엄청 셌고요. 그다음 2차전지도 되게 좋았고요. 반도체도 좋았죠. 하이닉스 네. 11%, 뭐 삼성전자 6%면 다른 종목 18% 올라간 정도니까 이것도 엄청 많이 올라간 거고 자동차도 나쁘지 않았고 뭐 전반적으로 다 6%, 7%는 오른 것 같아서 네 대부분이 상승했습니다. 역시 대하이닉스. 제가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와, 근데 진짜 이야 진짜 어마어마하다. 네. 네. 솔직히 이렇게 갈 줄 몰랐어요. 이게 뭐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20%, 18% 이렇게 깜짝 찍혀 있는 거 놀랐겠네. 이게 뭐야? 뭔 일이 났길래? 트럼프가 죽었나?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하이닉스가 그렇게 또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몸살기가 있는데 항상 신기가 내릴 때마다 몸살기가 좀 있어요. 오늘도 와요 그러면? 느낌 와버렸어. 뭔데 또? 변압기. 변압기? 이제 변압기의 시대가 온 거. 제가 아침에 얘기했죠. 하이닉스하고 또 얘기하셨어요? 몇 번 얘기했는데 어떤 거요? 하이닉스하고 변압기 대표전 HD 현대일렉트릭이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준 포인트가 된다고 아침에 오프닝벨에 아니, 얘기했잖아요. 중요하긴 한데 앞으로 올라갈 거다? 그거는 묻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내가 답을 못했지. 했으면 했는데 여기는 올라갈 거다잖아. 그치? 나는 끼가 와버렸다. 신기가 신기가 와버렸다. 신기는 나도 왔어. 아 그래요? 그럼 변압기 올라갈 거다에 한 표 던지시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지. 왜 이유는요? 저는 신기. 그렇죠. 조선하고 방사는 그냥 가는 거고 네. 물론 많이 가면 조선 방사는 이슈에 나올 수 있겠지만은 좀 계속 수준이 가진 거고
가져가는 거고 가장 많이 빠지고 반등이 못한 게 변압기잖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많이 싸졌어요. 15배, 14배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키마측에서 오늘 10몇 프로 올라가는 이유가 HD현대일렉트릭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 쪽의 변압기랑 그것도 많이 같이 올랐죠. 오늘 비교를 엄청. 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오늘 엄청 폭등했거든. 그러니까 오늘 당연히 10몇 프로 올라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이 오늘 초를 치지 않으면은 그건 조금 더 그거야말로 탄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변압기. 네. 보노님 만약에 변압기를 좀 고른다면 네. 저 효성 뭐 LS 저기 누구 HD 현대일렉트릭. HD. 뭐가 지금 제일 유리해요? 지금은 HD 현대일렉트릭이 제일 그래요? 유리합니다. 왜요? 그 관세를 어쨌든 미국에서 면제받은 두 기업이 HD 현대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인데 효성중공업은 건설 쪽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리지널로 보면은 지금은 그쪽이 제일 유리한 것 같고 사실은 저는 HD 현대일렉트릭이 항상 토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뒷순위에는 LS 일렉트릭 말씀드려왔는데 맞아요. LS 그룹의 회장의 그 말이 굉장히 좀 큰 타격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현대 일렉트릭이 가장 무난하고 괜찮지 않을까. 네. 네, 이전에도 그래 왔지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상승 섹터 하나씩만 더 말씀해 주세요. 보노님 이어서. 네. 상승 섹터에서 저는 반도체? 반도체. 왜냐면 반도체가 어쨌든 수출의 중심이고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산업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인 거는 확실하고 그다음에 TSMC한테 100% 관세한다고 하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풀릴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 또 엔비디아도 이제 중국 수출하는 그 H50인가 그거 관련해서도 어쨌든 좀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좋은 부분으로 이렇게 착 돌아서는 방향으로 되면은 반도체가 조금 더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는 좀 뉴스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론 막 가격 전가한다는 네네네.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긍정의 좀 부분을 많이 보고 싶기는 한데 2분기 실적 전망이 안 좋은 거는 당연히 안 좋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기업들 중에서 되게 일부는 아예 컨센을 깜깜이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일단 보수적으로 잡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이관신 효과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반도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지금 중국이 계속 괴롭혀지면 이관신 효과도 좀 맥이 빠질 거니까. 그래서 저는 반도체가 오늘 오르고 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얘기를 드려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쪽이 얼마나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 룸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2600도 보고 2700도 보고 네. 2800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반도체가 어디까지 갈까에 대한 시나리오를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좋은 게 반도체 전문가이신 김정일 본부장님이 있으니까 와구와구 좀 뜯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상승 섹터 하나만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거 설명을 원하십니까? 김정일 본부장님이 하고 싶으신 거. 시간이 제약되니까 네. 하이닉스 뭐 답을 원하시면 그것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하면 아까 HD현대일렉트릭은 똑같은 거니까 100% 네. 됐고 아까 아침에 그 방산도 얘기했는데 1분기 실적은 쏘쏘하지만은 그거에 크게 관여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유지가 될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PER이 20배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15배밖에 안 돼. PER이. HD 현대일렉트릭 네, 오늘 네. 13% 올랐어. 그러니까 그게 더 단기적으로 더 업사이드가 있거나 아니면 탄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반도체는 하이닉스는 그 이익이 그 아까 그 관세가 만약에 계속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최대한 한 10% 이익이 빠질 수 있거든요. 지금 포캐스트에서 그러면 10% 이득을 빼면은 한 3만 원 초반 정도 EPS가 나와요. 맞죠? 그러면 지금 PER이 6배입니다. PER 6배. 제가 맨날 PER 20배 얘기하듯이 하이닉스는 시클리컬한 걸 6배 얘기하는데 엔비디아 마이크론하고 밸류에이션 갭이 확 좁혀지기 전까지는 갈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 지금 주가가 더럽게 받다 오늘 올라가서 7.5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배니까 아직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온 정도가 딱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마이크론 가면 얘도 가고 안 가고. 그래서 시장만 정상화되면 7배는 그냥 간다. 7배 얼마죠? 21만 원. 만약 장이 정상화되면은 곱하기 8배까지는 가요. 그러면 24, 5만 원.
됐죠? 지금은 18만 원 이하에서는 사는 게 맞죠. 오늘 아침에 왔을 때 그냥 무조건. 근데 아까 막 18% 올라가서 시작하는 거, 이거 하는 거는 마이크로 봤을 때 초반에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계산 안 하고 들어가면 마이너스 8%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면 그걸 공부를 하고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약간 말씀드린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늘 2차 전지 에코프로 머티가 14%, 포스코 퓨처엠, LG 엔솔 등등 해가지고 한 10% 넘게 다 올랐잖아요. 네. 근데 나는 이게 로직이 물론 2차 전지에 로직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는 대전제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관세를 세게 매긴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네. 오늘은 중국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두고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중국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떡상한 거예요? 아, 저도 그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한데, 뭐 그 부분도 말씀해주신 그 부분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약간 이거 쇼커버 좀 땡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그 3월 31일에 대량 공매도를 정말 엄청나게 많은 비중으로 때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증시가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어쨌든 매수세가 살아나니까. 근데 오늘 올라간 정도만큼 더 올라가면 쇼커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단이 워낙 낮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LG엔솔 자체적으로 기사가 있었는데 아 그래요? 제가 그게 기억이 좀 잘 안 나가지고 아. 네 뭐 있긴 있었던 것 같거든요. LG 엔솔 네 뭐 기사가 하나 있긴 있었네요. 장중에 뭐 있어서 받긴 했는데 무슨 뭘 103? 개발한다고? 아닌데? 바이폴라 배터리를 하이브리드 무슨 개발한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 전고체 상업화 노력인가 아무튼 뭐 뭔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전에 네, 나온 거는 뭐 이온 배터리 개발인가 뭔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좀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좀 제공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는 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뭐 없는데? 없어요? 그 개발 뉴스밖에 없어. 좀 전에 나온 거 4시에 무슨 폼 팩터 제가 잘못 봤네요. 바이폴라 기사는 네, 아무튼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섹터 받고 네. 하락 섹터는 없고 없죠. 특징주 있을까요? 아 특징주 네 특징주 있죠. 네. 좋아요. 특징주 볼까요? 네 특징주는 어유 뭐 오늘 많습니다. 어우 엄청 많네. 이수페타, 로템, 삼양, 전기, 호텔신란 뭐야? 신의 면제점 수익성 개선? 아예 안 사. 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퓨얼셀, 셀트리온, 에이블바이오, 컴퓨터스. 아니 어때? 7% 올라왔는데 그때 호텔신라. 호텔신라 그거잖아요. 여름 관련주. 여름 관련. 여름 관련주. 망고빙수 관련주잖아. 근데 제주도가 어. 지금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저도 이제 휴가잖아요. 거의 준 휴가여서 그 황금휴가. 네, 황금휴가. 한번 저도 한번 모처럼 그러니까. 움직여 볼까 하고 또 찾아봤거든요. 네. 티켓이 없어요. 티켓이 없어요. 진짜? 네. 몇 월에? 5월에 5월. 5월 그 황금. 5월 그 2, 3, 4, 5, 6 이거. 티켓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없던데요? 제주도에? 솔드 아웃 된 거야 벌써? 네, 한 달 남겨놓고? 진짜로?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4월 7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 일본도 엄청 사월 비싸요 후에. 지금. 그럼 여행 관련주 사야겠네. 그러니까 호텔신라가 이제 놀러 가면 면세 들려서 다 술 사고 막 하잖아요. 저도 제주도 가면 중문이랑 거기 성산 거기 면세 주류 거기 가서 막 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거 하면 좀 좋아질 수 있죠. 여행객이 워낙 많이 오니까. 그리고 명동 쪽 가보시거나 명동. 여의도 오시면은 지금 진짜 외국인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러면 면세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네, 단기적으로 조금은 좀 뭔가 있을 거고 그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이 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그런 거, 가볍지. 그 피부 미용 이런 거까지 같이 수혜를 받는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주가 최근에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최근 거 보면- 좋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걔네는 데이터가 안 나면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다른 데들도 좀 뭔가 넘버가 나오려나 정도로는 좀 있을 것 같고 대신에 호텔 신라니까 네, 너무 이렇게 막 한번 공부해 보시고 짧게 해보시는 정도. 여자친구랑 가냐는 질문이 있네요. 네? 여자친구랑 가시냐는 질문. 황금연휴. 여자친구가 없는데 어떻게 여자친구랑 가요? 에이, 형도 왜 그래? 가는 곳에 있는 거 아니에요? 현지에? 네? 가는 곳에 아 같이 가는 게 제주도에 아니에요. 있어 이미. 거기 다 아, 가- 제주도에 거기에 친척 하나, 있어요, 친척. 서울에 하나. 친척 있어요. 에이.
박지훈 씨가 그러잖아요. 네. 여행 그렇지. 가면은 네. 거기 있다가. 다른 사람 사진 좀 이러면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 제 여동생이에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아무도 안 여동생이라고. 네. 그랬더니 팬이 그랬었어. 아 여동생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네. 3달 뒤에 보니까 여동생이랑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 이거. 넘어갈까요? 뉴스 안 한 거 있으면은 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요거 조선 조선 좋아요. 그 미국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우리나라와 협력을 좀 주목한다. 이거 법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법 바뀌면 어쨌든 우리나라로 많이 쏠릴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게 조선업에 대한 플러스 알파. 최근에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헌팅턴과 MOU 맺은 거 뭐 이런 내용들이 조선 쪽에 대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조금 작용을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거 그림이 나왔다. 네, 요거 하나 오케이. 주겠습니다. 조선업은 그래도 미국이 계속 필요한 산업이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산업이고 가성비가 좋으니까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사시려고 하면 밸류에이션은 계속 따져봐야 되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번호님부터 네. 어떤 그림 아까 살짝 스포가 됐긴 한데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화려했었는데. 스포가 됐는데, 살짝 보였어. 딱 이런 느낌. 오늘 판타지에 약간 있는 듯한 느낌이지 않았어요? 하루 만에 맞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딱 타운 포탈에 탁 소환돼가지고 딱 갔더니만 이게예요. 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살면서 나스닥 지수 12%한 번에 올라가신 분 보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봐가지고 오늘 오늘은 좀 세상이 좀 빛나 보이고 좀 마음도 편해 보이고 네, 세계수라고 하셨는데 약간 그 느낌도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화려한 그림이 있었지만 이 친구로 최후의 보로 최후의 보루. 네. 세계수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꿈을 꾸죠. 진짜 모든 분들이 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맞아요. 오늘 장을 보고.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는요? 네. 가기 전에 나스닥 그렇게 오르는 거는 20년 만에 두 번째이기 때문에 20년 만에 네. 두 번째.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지 않은 사람들은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봐요. 그렇죠. 인식을 하고 나서는 아마 처음이실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오래간만에 봤는데 하여튼 그래서 옛날에 한 말 Everything is possible in Trump world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거 말고 이거로 생각났습니다. 유명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템플턴 좋죠. 강 세장은 비관에서 태어나고 회의 속에서 자라고 낙관 속에서 성숙하며 환희 속에서 죽는다. 너무 좋다. 이게 잘 기억하시고 다음에 환희할 때는 그 다음에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오늘 화니했는데. 오늘 환희했는데 이건 오늘 화니했는데. 낙관하진 않았잖아. 낙관했어요. 아니, 낙관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경계감도 있고 그러잖아요. 회의감이 아직은 좀 있지. 그래요? 비관은 좀 지나갔죠. 그렇죠? 어저께 그 비관의 끝 아니었어요? 그치? 전쟁 맞아요. 많다, 많다. 그걸 전쟁 지나갔으니까. 그랬어요. 그게 좀 더 맞아 누가 그랬어? 제가 그랬죠. 맞아. 근데 뭐 더 올라갈까 말까 하니까 약간 회의감도 있는 사람, 경계감이 있으니까 좀 더 갈 수 있다. 나중에 뭐 또 다시 또 누가 2,900, 3,000 얘기하면 진짜 그 사람 보고 너 네 돈 갖고 할래?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항상 애널리스트 할 때 센터장 할 때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 가져오면은 여기 글 쓴 게 네 집 팔아서 할 정도의 마음이야 아니면 대충 하는 거야. 그런 물으면은 대부분 쫄죠. 쫄아요. 그거 얘기할 정도가 컨빅션이 있으면 콜을 하는 게 맞아요. 저 같으면 저 이미 집 하나 들어갔는데요. 집이 이렇게 하는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컨빅션을 가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리포트를 가는 것 중요한데 모든 사람이 컨빅션 가지고 할 때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되고 지금 모든 사람이 컨빅션 갖는 상태는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위에가 있다. 아까 미안해요. 오늘 뭐 3%도 올라가고 내일 우리나라도 한 2.5% 올라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리스크란 단어. 리스크. 뭐가 리스크야? 손실이 나면 리스크가 아니야. 그거는 현실화된 거지. 손실 날 가능성이 있을 때 리스크다. 그렇죠. 말장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 계산해서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되어라고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하는 그 순간에는 손실이 거의 나는 걸 확실시되기 때문에 그 리스크 단계를 지나갔어요.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없는 단계야. 손실 가능성이 비춰졌을 때 거기에 예민해서 선제적으로 구름을 잡아야 돼. 그게 먼저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게 어려워서 안 하거든요. 근데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귀담아 들어서 손실 가능성이 있을 때 손실을 컷해야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600 이거 했을 때 손실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그럼 팔아야지.
정확히 이게 2,300 갈지 2,400 갈지 모르지만은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훈련이 돼 있어야지 손실 가능성에서 리스크가 해지가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일단 공감이 가는데 또 반대로 너무 공감이 안 가는 거는 내가 손실 가능성을 어떻게 알아? 트럼프가 뭔 얘기하는지 뭔 생각하는지 지만 아는데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네가 사업을 잘할까? 얘네 산업이 성장할까? 이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겐또가 나오지. 근데 저 한마디 해가지고 오르고 한마디 해서 떨어지면 그거는 뭐 답이 없다. 중국이 보복할지 뭐 할지 그건 답이 없어. gut feeling. gut feeling이지 뭐.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잘 먹고 일단은 먹고. 잘 챙겨서 그렇죠. 건강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사골. 네. 몸 안 사골. 좋을 땐 사골이 최고인데. 사골이 그거잖아. 트럼프가 지금 1기 트럼프 때부터 지금까지도 관세를 끓이고 있는 우려 먹잖아. 우려먹고 있다. 여기 또 우려 먹 여러분도 우려 먹어야지. 같이 우려야죠. 예. 네. 근데 이게 우리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려 드립니다. 네. 드립니다. 사골 한우 곰탕. 와. 한우 100% 한우. 100%. 요거 재료랑 뭐 이런 거 다 봤거든요. 제가 네. 여기 뒤에 원산지가 있어요. 정제수, 한우 곰탕 농축액, 한우 모든 뼈 국산, 한우 사골 국산. 다 오, 국산. 진짜 국산. 네, 한우에 한우. 100% 한우 사골, 엄선한 모든 뼈로 더욱 깊은 국물을 자랑. 전통 가마솥 방식으로 정성스럽게 조리했고요. 햇섭 특허받은 위생 시스템. 그리고 3 무첨가. 아스파탐, 오. 소비톨, 글루코노델락타락톤. 요거 3 무첨가고요. 전자레인지에 그냥 삐 몇 분? 3분? 해가지고 네. 그거는 이제 본인 차갑게 드시고 싶으시면 얼음이랑 같이 해가지고 드시는 거고 좀 미지근하게 드시고 싶으면 30초 네. 뜨겁게 드시고 싶어 한 3분 정도 아. 이제 돌리는 거고요. 네. 본행에서 저희가 배송해 드립니다. 상하지 네. 않도록 10팩 드리는데 오, 많이 드린다. 솔직히 이 곰탕에 희발게 가지고 고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고기 없으면 진짜 서운하거든. 아, 서운하죠. 엄청 서운해. 고기 주나요? 그래서 양지도 같이 300g 보내드립니다. 양지. 감사합니다. 한우 양지예요. 오. 한우 양지. 네. 굿. 요게 10팩의 가격이 48,000원입니다. 괜찮은데요? 어마어마하죠. 오, 너무 괜찮은데요? 어마어마. 자, 그래서 48,000원에 사골 가져가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근데 나 사골은 사고 싶은데 나 혼자 살아가지고 뭐 해먹을 게 없는데 하면은 저희가 레트로 멀티 쿠커도 가져왔습니다. 벤소닉 제품이고요. 3리터 대용량입니다. 찜기도 돼. 저거 뭐냐? 볶음, 국 다 돼요. 볶음도 돼. 국 돼. 그리고 다 여러 가지 8가지 조리 기능을 가져갔고요. 세라믹 코팅 싹 해놨습니다. 네. 유해 물질 걱정 없고 레트로하게 딱 디자인. 레트로하죠? 어우, 따다다. 진짜 귀엽다. 귀여워. 이거는 지금 화이트잖아요. 네. 근데 올리브 그린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맞습니다. 사진 나오고 있죠. 요 네. 저 색깔도 이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요거 저희가 드리는데 49,000원에 드릴게요. 오. 네, 몇 대 없어요. 요거 네. 가져가셔야 됩니다. 레트로 좋잖아요. 여기 로즈골드. 로즈골드로 딱. 좋다. 여기 로즈골드잖아요. 네. 그리고 안에 보면 이거 찜기. 이거 드리잖아. 이거 드리잖아. 너무 좋다. 네, 전 이거, 고구마 잘 쪄먹거든요. 여기다 고구마 쪄먹으면 괜찮겠다. 딱이겠다. 딱 찜기 드리죠. 예. 그 머리에서 막 주식하락 하면 머리에서 스팀 올라와. 그럼 찜기 이렇게 올리면 되지. 시켜줘. 여기 만두 하나 딱 올려. 이야. 응용력 끝내줘. 네. IQ 135는 맞는 것 같아. 원래 하락장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돼요. 약간 정신이 나가 있듯이. 그래야지 시간이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고요. 링크 네.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면박대전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4시 25분이고요. 면박! 짜잔. 역시 사람이 착하게 살면은 이야. 좋은 일이 생긴다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어제 제가 이제 국장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네. 하이닉스를 편입하겠다. 나도 응원했어. 그랬더니 이제 댓글에 민준이 진짜 마음이 저렇게 착해가지고 천사다. 트럼프가 알아줬네. 지극이 정성이면 하늘이 트럼프가 뭐지? 감동하네. 하늘이 감동했어. 무슨 감천이라고. 네. 그래서 오늘 네. 수익률을 한번 준비된 게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이야. 뭐야?
하늘이 감동을 저한테 했네요. 진짜? 네, 저는 한국전력을 계속 들고 가죠. 오늘도 오르면서 수익률이 2.23%. 그리고 어제 우리 보노님과 본부장님 덕분에 편입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늘 무려 11.30% 폭등하면서 주간 합산 수익률이 13.53%입니다. 하이닉스 아침 시작하기 전에 그 정도 오르겠다 생각을 했긴 했는데 네. 포인터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어. 포인트 왜 오르는 건데? 그래서 나는 왜 또 포인트 오를 줄 알았거든. 저거 조선 때문에 한 5% 오를 줄 알았어. 해마주잖아요. 근데 저는 오를 줄 알았어. 누가 저걸 사? 왜냐면 민주 씨가 버렸잖아, 저거 옛날에. 그렇지. 와. 일찍 버렸지. 그거부터가 지금 문제야. 미치겠네. 그거부터가 문제야. 알래스카 이슈가 제일 쓰다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그거 센데. 난 내가 이겼을 줄 알았는데 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한 15% 올랐어야 되고 네. 포인터가 한 5에서 7%만 올라가는 게 보통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인데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압도적으로 이기겠다 했는데 압도적으로? 하이닉스가 저런 수익률을 보일 줄이야. 저는 하이닉스가 한 18%에서 그래도 12, 13%는 지켜줄 줄 알았거든요. 나도 한 13%는 올라갈 줄 알았어. 근데 11%는 좀 서운하지. 조금 서운하지. 저건 서운해. 네, 서운하지. 야, 포인터는 말이 안 되는데 좀. 알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지금 포트에는 저는 하이닉스만 있고 민트는 포인터랑 한국전력 두 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편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결정을 내리고 금요일 하루만 지나면 이제 승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네. 토탈 승부는 지금 3대 3대 2입니다. 민트가 3승, 제가 2승 네.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때요? 민트는 저 두 종목 편출합니까? 아니면 가져갑니까? 이게 오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에 따라서 이제 승부가 결정이 되니까 저는 포인터를 뺍니다. 빼요? 네. 두 분의 11% 먹습니다. 두 분의 11% 의견도 확정.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오늘도 LNG, 알래스카 종목군들 중에서 다수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내일도 더 연속성이 있을 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네. 장 마감까지잖아요. 네. 장중에 팔지를 못하니까 뭐 일단 확실하게 승부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수익을 실현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어쨌든 상한가 간 종목군들이 있어서 걔네가 움직이면 또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장중에 더 상승할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 상당히 좀 높다. 뭐 이 정도까지만 코멘트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저는 김장현 본장님? 그 앵커님, 유명 앵커님이 하이닉스를 빼느냐 안 빼느냐에 따라 갖고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둘 다 올라갈 수도 있고 둘 다 빠질 수도 있는데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확률적으로는 그 내일 둘 다 오르더라도 내일 둘 다 오른다면은 포스코 인터가 SK 하이닉스보다 오를 것 같진 않아요. 둘 다 오른다면. 오. 근데 둘 다 빠진다면은 그러면 이겨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확 빠질 것 같지 않고 빠지면 하이닉스가 좀 더 빠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오르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빼느냐 안 빼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얘기 들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은데. 전 가져갈 거예요. 가져갈 거예요? 뭐 그러면 알아서요. 가져가도 되고. 아니 이쪽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해드렸더니 그럼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뭡니까? 여기서 가져간다 했으면 네. 사실은 여기서 편입을 할 수 있으면 더 나은 걸 편입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못한다고. 빼요 말아요. 전 가져가요. 올라가면은 가져간다, 올라가면은 뭐 알아서 하세요. 아니 왜냐면 이게 올라간다는데 올라간다는 전제를 깔고 여기도 올라간다는 전제를 깔면은 한국전력보다는 포스코가 더 갈 것 같은데 여기보다는 질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익을 실현하고 빼고 장이 약간 수그러들기를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뺀다는 건 장이 오늘 같지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면은 이걸 빼고 한전을 가져가고 그러면 하이닉스도 별로 올리지 못하고 하면은 오늘 수익 받은 거에서 플러스해서 그냥 진행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상한가 간 종목이 있으면 다음 날에도 올라갈 확률은 매우 높아요. 그래, 보통 그렇지. 매우 높은데 그러니까 그게 확정 안전하게 수익이 안 될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게 장 끝날 때까지 그 수익이 찍히지 않고 밑꼬리가 달리고 떨어질 것 그럼 나 줘. 같아요, 저는. 가질래? 가져갈래요? 포인터? 그래요, 가져가요. 아니. 아니, 가져가요. 가져가면 싫어. 이기지. 가져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싫어. 저는 그냥 저는 그런 한국전력만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그런 테마주 안 합니다. 예. 저는 이 시즌이 맞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오케이. 그래서
저는 한국전력을 가지고 갑니다. 한국전력을 네. 가져가고 푸트바이저. 저는 내일 하이닉스. 오늘 하이닉스가 좀 빛을 못 본 게 그 구글 그 클라우드 넥스트 그걸 말 못 봤어. 그건 볼 필요 없네. 그게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내일 조금 더 장이 관성적으로는 관성적한다. 한 1, 2%는 조금 더 갈 수 있잖아요. 2%까지는 아니고 강보합에서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가져가는 거지 뭐. 저 얼마야? 하이닉스 18만 3천 원, 18만 한 6, 7천 원 정도까지는 올라주지 않을까? 뭐 요 정도 생각으로 일단은 가져갑니다. 오케이. 내가 내일은 네. 1% 차이로 이겼다. 저는 사실 내일 안 이겨도 민준 씨가 이겨서 SK가 올라가고 시장이 좀 아이고야.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관대하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미사일님께서 민준이 또 지면 겸손해져라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퀴즈에서 오늘 글자를 봤어요. 뭐예요? 뭐죠? 근자감. 아 근자감. 근거 있는 자신감. 근거 없는, 없는 자신감. 자신감. 없는 자신감? 근거 있는 자신감이 어. 더 안 좋다. 왜냐? 왜냐? 내가 뭐 수학을 잘해. 아니면 내가 주식을 잘해. 그거는 현실에서 경험하면서 언젠가 꺾일 수 있다. 현실을 만나면서. 오케이. 그래서 근거 없이 그냥 나는 잘 될 거야 라면서 자신감을 갖는 게 오히려 큰 틀에서는 더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동의. 예. 그래서 큰 틀의 자양분. 근자감 네, 계속 근자감. 가져가겠습니다. 반발하는 거지 지금. 근자감 네, 제 자양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지만 또 지면은 또 그거를 승복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님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그래도 반등을 해서 다행입니다. 그러게요. 진짜 롤러코스터 시장인데 네. 그래도 오늘은 좀 반등을 해서 다행이고요.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밤에 미국 증시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다른 분들 말씀 많이 들어보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9시에 금요일날 웃으면서 끝낼 수 있도록 좋겠다, 내일 그러면. 개장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